2. 서면 작업의 구조화 및 구성. 글쓰기 작업을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구조화되고 정리된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고 주요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효과적인 구조를 선택하고 전환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형식 지정 지침을 통합하기 위한 계획 및 계율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장에서는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이고 유익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면 계속 시청하세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논문 작성 성공의 열쇠를 여세요. 서면 작업의 구조화 및 구성. 글쓰기 작업을 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로드맵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기술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려면 먼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아이디어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작업의 논리적 구조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연구를 추적하는 것은 논문이나 논문 작성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소스를 주의 깊게 기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출처를 찾은 위치, 해당되는 경우, 저자 이름, 인용문이나 의역된 자료가 포함됩니다. 타임라인을 만들면 순조롭게 진행하고 마감일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언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정을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압도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장문 작업을 제 시간에 더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서면 작업을 구조화하고 구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논문 또는 학위 논문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부분입니다. 계율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일관된 구조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글쓰기를 더 쉽고 집중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논문의 계율을 작성하면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요점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증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요 프로세스는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논문의 주요 요점을 파악한 후에는 계율을 만들고 주요 요점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구조와 각 섹션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논문의 계율을 작성할 때 논문에 포함될 주제 진술, 주장, 주요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율은 자세해야 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원본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관련 아이디어를 그룹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논문 설명 및 주요 요점과 같은 논문의 주요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점을 설명하고 논문의 구조를 만든 후에는 적절한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에는 연대순, 공간적, 범주형, 상관관계라는 4가지 주요 전략이 있으며 논문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절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전환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환을 사용하면 문서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응집력 있는 주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환의 예로는 전환 문구, 접속사, 종속절이 있습니다. 논문을 구성하고 구성할 때 형식 지정 지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은 논문에 사용된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글꼴 크기, 여백, 머리글 및 바닥글을 따라야 합니다. 출처를 인용하려면 서지 항목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면 논문이 올바르게 구성되고 형식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 선언문 작성. 논문 진술문은 논문의 초점입니다. 에세이의 요점을 전달하는 한 문장으로 중심 주장을 표현하는 진술입니다. 주제문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하며 논문의 주요 주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논제문을 작성할 때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결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수개발. 논제문을 확립한 후에는 논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제를 조사하고 증거를 분석하고 독자가 여러분의 입장에 동의하도록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평판이 좋은 출처의 증거를 사용하고 증거와 주장 사이의 연관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한 반론이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주장이 반대 견해보다 더 강력한지 논의하십시오. 주요 요점과 증거 확인. 논점을 구성한 후에는 논제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점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요 사항은
주제를 조사할 때 찾은 증거와 연결됩니다. 귀하는 여러분의 증거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주장과 관련이 있고 여러분의 주요 요점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의 출처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증거가 주요 요점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글쓰기의 구조와 구성 이해하기. 논문을 작성할 때 올바른 구조를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조직의 4가지 주요 전략은 연대순, 공간적, 범주형 및 상관관계입니다. 연대순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부터 가장 최근 순으로 정보를 시간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특정 이벤트의 기록을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특정 프로세스의 타임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간 조직은 방향과 위치 측면에서 정보를 정리합니다. 장소나 경로를 설명하려는 경우 이러한 유형의 조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점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설명됩니다. 비교 및 대조 조직이라고도 알려진 범주형 조직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개념을 나란히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2가지 유형의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하고 대조하려면 각 스타일의 특징을 나열한 다음 어떻게 비교하고 대조하는지 논의합니다. 상관관계 정리에는 2 이상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직에서는 2 이상의 개념을 연결한 다음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는 빈곤과 교육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업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선택할 때 작성 중인 논문의 유형과 대상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구조에는 고유한 장점이 있으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형식을 함께 사용하면 작업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성공적인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논문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하고 제시된 주장이나 증거를 통해 독자를 안내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환이 없으면 논문이 분리되거나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어 요점을 따르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환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아이디어를 소개, 강조, 비교 또는 대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환은 단락 사이에 가장 자주 사용되지만 단락 내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구, 접속사, 종속절은 모두 전환의 예입니다. 전환은 독자가 논문의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한 지점에서 다음 지점으로 원활한 흐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글을 더욱 유동적으로 만들려면 전환 단어나 문구가 하나의 아이디어와 다음 아이디어 사이에 다리를 형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증거나 아이디어를 소개하기 위해 전환 문구 추가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라는 문구는 2가지 점을 대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은 논문 내에서 강조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논문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더 나아가 또는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전환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하고 사용 가능한 풍부한 단어와 구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환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글이 더 매끄럽고 응집력이 높아져 독자가 주장과 증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형식 지정 지침 통합. 논문을 작성할 때 논문이 전문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형식 지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형식 지정 지침은 논문의 일관된 흐름을 제공하고 독자가 작가의 주장을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지침은 작성자가 출처를 올바르게 인용하도록 하여 표절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첫째, 작가는 논문의 형식 지정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논문의 여러 부분을 여러 저자가 작성하더라도 논문의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12pt 사용과 같이 다양한 논문에 적용되는 표준 규칙이 있습니다. 글꼴 크기, 모든 측면의 1인치 여백, 전체 간격, 2배, 타임즈 뉴 로먼과 같은 표준 글꼴 유형 사용. 둘째, 논문에서는 머리글과 바닥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글과 바닥글은 문서의 시각적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각 페이지에 머리글과 바닥글을 포함함으로써 독자는 페이지 간을 쉽게 추적하고 논문을 읽을 때 해당 위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형식 지정 지침을 따르면 논문이 일관되고 체계화됩니다. 이는 또한 독자가 작가의 주장을 따르고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식 지정 지침을 준수하면 작성자가 고품질의 논문을 작성하고
가능한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 독자들은 자신의 글을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위한 계획과 계율을 개발함으로써 독자는 논문의 핵심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작업에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고 효과적인 전환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필요한 형식, 지정 지침을 통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함으로써 독자들은 이제 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글을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면 작업을 구조화하고 구성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논문 제목이 논문이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은 설명적이어야 하며 독자에게 논문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하지만 창의적이거나 영리해야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대신 제목이 아닌 논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또 다른 실수는 논문에 대한 관련 소스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문에 사용된 출처가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논문에 제시된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고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언어와 문법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벽한 문법과 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시간을 들여 논문을 교정하고 편집하면 문서의 전반적인 품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논문과 제시된 주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논문의 구조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논문의 구조가 잘못되면 불필요하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면 논문이 전문적이고 읽기 쉽게 보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양의 텍스트를 나누기 위해 단락과 제목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논문을 훨씬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제목에 너무 집중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조사하고 언어와 문법을 교정하고 확인하며 논문의 구조를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일반적인 실수를 피함으로써 최종 논문의 품질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